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갖고 남북대화의 성공을 위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일제 성노예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세대의 최측근인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어제 한국에 도착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은 당시 보수 정권에서 밝혔다는 경악할 주장을 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네이버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를 다수 삭제했다는 의심을 받는 가운데 최근까지도 검색어 관련 노출 자료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시민들이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중 40억 원을 최근 재선임된 변호사 유영아가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승주입니다. 1월 9일 화요일 뉴스 신세계 송은정입니다. 네, 대본대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잠깐 대본을 놓쳤습니다. 네, 오늘도 깜짝 놀라셨죠? 네, 우리 하승주 소장이 또 나와주셨는데 권순욱 기자가 아시다시피 어머님이 좀 아프셔서 어제 주치 상담을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상담이 어제 좀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상담이 좀 필요해서 부대하게 오늘까지 우리 유쾌한 하승주 소장님께서 대신해서 진행을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실수가 많았는데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다고 반응도 좋았는데, 근데 제가 어제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안 쳐다보시고 계속 딴 데를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메라가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요, 이제는 어딘지 알겠으니까 카메라 눈을 딱 마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를 우리 시청자분들이라 생각하시고 어여삐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셨어요. 월요일 정례회의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제일 지금 강조하신 게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네. 최저임금 정말 그야말로 크리티컬한 문제죠. 뭐 사실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에서의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후의 사정들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 사실 인상 초기에는 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길게 보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영세 자영업자 아니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서 망하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문단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단기적인 어려움은 어쩔 수 없이 있을 건데 그것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지시도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영세업자를 압박하는 게 사실 인건비보다 더 큰 게 임대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하셨죠. 네. 대통령께서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청와대가 일자리 안정 점검 팀을 아예 청와대 내부에 설치를 해서 현장에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팀을 한번 꾸려보는 게 어떤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전에 고준희 양 보도 아마 보셨죠? 하승주 소장님도 아시죠? 네. 정말 경악해하고 공분을 정말 사는 일이었는데 너무 불편했다,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법이 이런 것들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법만 있고 사실상 이제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월요일 날 이제 수보회 하기 전에 이낙연 총리님이랑 또 만나셨어요. 주례회동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누긴 했는데 청와대 참모진들도 별도로 또 할 대책이 마련될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사실 아동학대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사실 법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징후가 보이는 사건이라면은 의사나 교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하는데 사실 문제의 정책은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들이 꾸준히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은 의사가 어떤 상처 같은 걸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후에 계속 이제 의사들을 괴롭히는 식으로 추가 조사를 한다든가 신고한 의사들에 대한
면책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러면은 신고한 의사만 뭐 엄청나게 시달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면책 조항을 확실히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과거에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뭐 이런저런 정책들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정부가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보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현장, 그러니까 뭐 그 상황, 현장 상황들을 자꾸 가서 이제 접해봐야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또 알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청와대가요, 올해 들어서 지금 SNS에다가 재밌는 걸 하더라고요. 오늘의 한 장, 오늘의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그날 대통령의 일정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거를 딱 한 장을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게 대통령의 그 말씀 발언을 최대한 좀 쉽게 그리고 또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네, 노력이 아주 엿보이는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최저임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어린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나왔어요. 저 정말 안철수 대표 이야기만 들으면 일단 너무 유쾌해지고 네, 그렇군요. 저희는 그 뉴스 세계에서는 우리 권순욱 기자의 평소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제가 안철수 어린이 얼굴에다 어떻게든 제가 가리고 갖고 나오는데 화를 내시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 최저임금이 음의 급격한 인상이 부른 부작용에 노동자의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 어머나 어머나. 노동자의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불려줄 것처럼 떠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노동자의 서민만 옥죄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말하느라 뭐 헛소리를 막 했어요. 그래서 네. 도대체 이 어린이의 정신 상태가 어떤 정신 상태길래 계속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오늘 안철수 그 전문가 하승조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기 이분께서는 그 낙타 또는 타조의 이 심성을 가지고 계시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일단 땅에다가 얼굴을 파묻는 이런 전법을 아, 타조. 예, 아, 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안철수 대표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그 대책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전면 재조정하라. 둘째, 혈세 보전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을 높일 근본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전면 재조정하라라고 하는 말은 2017년도에 안철수를 전면 부정하는 말입니다. 당시 대선에 나온 안철수 후보도 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2022년까지 완성하겠다 이렇게. 네. 그러려고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전면 재조정하라고 하면 더 높여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일 더 났네. 높이는 말 아닐까요? 그러게요. 빨리 속도를 높여라. 그리고 두 번째 얘기로는 네. 혈세 보전이 아니라, 근데 혈세 보전이라고 하는 말이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그 정치인들 입에서 혈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소위 말하는 세금 보전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라고 하는 정책은 대한민국이 최초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공통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이걸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배우셨으니 이제 앞으로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라고. 둘째로 기업 생산성을 높일 근본 대책을 마련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되십시오 라고 하는 덕담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에 기업 생산성이 높일 근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잘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잘하면 좋지 뭐.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네. 하나만 한 말. 안철수 대표가 주로 하나만 한 말을 되게 좋아해요. 가만 보면 큰 의미 없는 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뭐 일단 기업 생산성을 높일 근본 대책이 뭔지 우리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신이 대주주로 있는 안내배 기업 생산성이나 한번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내배 생산성을 높이라는 네. 네, 하승조 박사님의 조언을 잘 들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신임대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외교부에서 지명한 신임대사 27명한테 신임장을 수여 어제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지난주에 그 내용 정리해 드리면서 이제 우리 200만 전 홍보수석, 참여정부 때 홍보수석 네. 이야기를 또 조금 하기도 했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신임장 받는 모습이 또 나왔는데 저 당시에 이제 홍보수석으로 계실 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네. 감회가 좀 남다르셨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대통령이 이제 이 자리에서 좀 그 강조하신 게 외교는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 기술이나 요령이 아니다. 상대국 맞습니다.
상대국의 국민들의 진심,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셨어요. 대통령님 외교가 사실 이제 이런 행보를 항상 보이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올림픽 기간이 또 있으니까 지금 한국에 방문하는 여러 정상들, 각급의 정상회담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나와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교가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 삶과 무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TV 화면으로 볼 때는 무슨 리셉션, 뭐 만찬 이런 거나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서도 실제로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뭐 평가하고 또 우리나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대한민국 외교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의 존재 때문입니다. 네. 이들은 감히 대한민국 내에 전략적 핵무기를 반입하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공포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집권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전 세계 평화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외교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고 있는 존재들이라 할 것입니다. 빨리 이런 존재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앞에 제가 안 보이는 데다가 대본을 붙여놓으셨나 봐요. 한마디씩 얹고 들어가는 거죠. 아, 너무 재밌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오늘 그래서 그 남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오늘 오전부터 지금 판문점에서 우리 측 이제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지요. 네, 대통령님도 지금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텐데 오늘 9시 9시 30분 조금 직전에 우리 대표단이 저렇게 판문점 도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9시 30분 정각에 북측 대표단이 이제 넘어와서 판문점에서 우리 측에서 지금 이번엔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나온 이야기가 있으면 이제 모두 발언이 끝난 다음에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뭐 사실 이런 발언, 이런 회담은 대부분 비공개일 때니까요. 네. 우리가 뭐 지금 현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5명의 회담 대표단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평화를 위한 어벤져스 클럽이라 생각하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벤져스입니다. 아까 저 사진 잠깐 보여드렸지만 멋있더라고요. 그럼요. 조영균 장관이 새삼 다시 보였습니다. 우리 요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이 장관급이나 이런 분들이 비주얼에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닌가. 근데 약간 부담이 있으실 것 같지요. 네. 왜냐하면 반동 외모 패권 정부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기 그러게 때문에. 말입니다. 한동안 외모 패권 얘기가 안 나왔는데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조명균 장관도 그렇고 천혜성 차관도 그렇고 사진에 딱 서 있는데 든든했습니다. 네, 뭐 오늘 10시에 시작했는데 끝나는 시간은 이제 정하지 않고 일단은 되는 대로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뭐 길게 얘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확정된 그 회담 대책을 중심으로 이제 짜여진 각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할 거지 뭐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는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내용은 평창올림픽에 집중을 할 거다. 다른 의제는 일단은 평창올림픽 다 다음 순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자들이 이번에 뭐 뭐까지 어느 것까지 되냐, 뭐 군사 얘기 혹시 하느냐, 이산가족 상봉 얘기 하느냐, 개성공단 얘기 나오느냐 막 물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혼하자마자 새 쌍둥이는 못 낳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오직 답답하면. 네. 그러면서 일단은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일단 주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네. 그리고 회담장이 이제 우리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시설도 이제 우리 시설이잖아요. 네네. 그 CCTV가 뭐 최근 2000년 넘어서서 뭐 최근 2000년 넘어선 것도 최근은 아닌데요. 약간 그때 다시 이제 설치가 된 거라서 그 아주 화상도가 아주 높답니다. 그래서 그 표정들 상대국의 표정들까지 다 보일 수 있대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삼청동에 있는 서울 상황실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도 같이 들어간다. 음성하고 영상이 다 들어간다는 거고요. 네. 북한 측에는 이제 그중에서 음성만 그쪽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창 회담을 하고 있을 거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연히 그 회담을 보고 계시겠죠 아마. 네. 어떤 내용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 내용은 정리해서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강경화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한일 일제 성노예 그 합의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공지를 했습니다. 네. 네. 외교부는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강경화 장관이 9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한국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부적으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되도록 빨리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따라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외교부가 발표하도록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기자들한테 그냥 문자만 보낸 거예요. 오늘 2시에 발표할 테니까 뭐 이런 얘기겠죠, 당연히. 네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문자 받은 다음에 뭐야 결과가 나왔어? 하고 막 또 쫓아다녔겠죠? 네. 그래서 관련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는데 언론 그 보도 내용들 간에 뭐 내용이 다 달라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네. 그래서 그 보도들을 잠시 뒤에 우리 언론 해부실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요 별도로 이제 일본 측에서도 지금 이 위안부 문제 합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지금 이건 안 되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얘기가 나오니까 불편한 기색을 계속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북핵 문제를 협의하려고 왔던 수석 대표 자격으로 왔던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 주국장, 네, 아시아 대양 주국장이 이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합의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합의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우리 쪽에 전했다라는 거를 NHK가 또 보도를 하기로 했고요. 얘네들은 뭐 계속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이라고 우리는 그 합의를 했다. 그걸 확인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측에 착실한 이행을, 합의에 대한 착실한 이행을 요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착실한 이행을 요구를 하긴 하지만서도 강경화 장관은 직접 한일 일제 성노예 합의에 관한 최종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이 중에 이면 합의 중에 하나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이런 합의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 장관부터 직접 나서서 그런 거 없는데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이런 그 인류 사회의 천륜에 반하는 협정에 대해서는 굳이 지킬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네. 제목부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합의에 대해서 착실히 이행하라 얘기하는데 그 일본이 한 가지 그 까먹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가 착실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착실하지 않은 합의였어요. 그게 네, 그거부터가 맞습니다. 문제였다라는 건데 어제 그 겐지국장 사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와 보는 사진마다 한 장도 빠짐없이 다 표정이 진짜 불쾌한 표정을 계속 짓고 있어요. 아주 무례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지금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끝까지 미안해야 하는 사안이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안에서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전쟁 범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니들이 도대체 불쾌할 일이 뭐가 있다는 그러니까요.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무례하더라고요. 우리 쪽 국장이랑 같이 이렇게 악수하고 사진 찍잖아요. 네. 찍을 때도 뭐 완전히 딸딸한 그 있잖아요. 뭔가 떫은 감 씹은 표정. 예. 아주 앞으로 불쾌했습니다. 더더욱 떫은 감이 입속으로 들어갈 테니 각오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떫은 일이 많을 거다. 하여간 표정을 보니까 지금 일본이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상태가 좀 심리적으로 어떤지 네. 자기네들이 뭔가 자신 있으면 그런 표정 안 짓잖아요. 사실.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 좀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다음 소식은 우리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네. 칼둔 아부바디 행정청장이 왔어요. 이분이 뭐 그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얘기인데 어째 그 표정 저 사진 보니까 누구 잡으러 온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네, 왜 저렇게 영화 포스터 같은 저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오셨는데 지금 현재 그 확인된 내용만 일단 전해드리면 어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들이 일부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경호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재진들의 그 접근을 완전 차단을 했대요. 그래서 취재진들이 우리나라 그 아주 훌륭한 기자님들이 속이 많이 탔을 텐데 네. 비공개로 일정을 움직였는데도 일단은 국회에 도착을 했던 이런 것들 내용은 나왔죠.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네. 기자분들이 만나셔서 싸이 아시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굳이 안 만나셔도 강남 스타일 아시냐는 거? 두유노 강남 스타일 이런 거? 네, 그런 거였을 텐데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어쨌든 언론과의 접촉 없이 바로 우리나라의 주요 정부 인사들을 만나시면서 그 청와대 오피셜대로 된답니다. 그냥 아마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여러 말씀을 나누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도 뭐 정세균 국회의장 층에서는 그냥 그 양국 간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네. 30분 정도 비공개로 만났다고 하고요. 그랬는데 그걸 또 갔다가 또 기사들은 그 기사들 내용 보니까 뭐 그 안에서 뭐 아크 부대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뭔가 또 막 또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아크 부대는 잘 부탁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다. 또 이제 네.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 하고요. 요 뒤에는 이제 점심 오차는 GS 사장이랑 오차는 하고 네. 또 GS 그 허창수 회장이랑 또 면담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는 SK 최태원 회장이랑 굉장히 원래 친하답니다. 저녁에 또 파티를 했다 호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GS하고 SK 당연히 만났겠죠. 왜 그렇죠. 기름 나오는 국가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오늘 일정에 대해서 또 다양한 추측 기사들, 또 예측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 요 내용은 잠시 우리 이슈 프리즘에서 우리도 이제 기자님들을 본받아서 한번 소설을 재밌게 한번 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소설은 이런 거다라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슈 프리즘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은 자유당에 단체로 정신질환이 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유당 곽상도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이 곽상도 의원의 발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정말 절망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보고 울었다는 기사만 나온다. 그걸 누가 밝혔나? 우리 보수 정권이 밝혔다. 대통령이 왜 우느냐?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충격입니다. 이거 진짜 뭐 정말 속된 말로 머리에 총 맞았어도 이런 말은 못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네. 아니 지금 보수 정권에서 이 사건을 박종철 사건을 지금 자기네들이 밝혔다? 보수 정권이 그 당시 전두환 정권 아닙니까? 그 전두환 정권이 잡아다가 물고문에서 죽여놓고 그리고 그 죽인 비밀을 자기네가 밝혔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너네 정권이 인간이 아니죠. 죽인 사건입니다. 누가 밝혔냐가 궁금합니까? 누가 죽였냐가 궁금합니까? 그리고 누가 밝혔냐고 했는데 보수 정권이 밝혔습니까? 아니면 그 보수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 시민들이 밝혔습니까? 도대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진짜 할 말이 없는데 게다가 이 곽상도 의원이라는 분 자체가 또 아주 그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럼요. 너무 황당합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강기훈 씨 그 유서 대필, 그 유서 조작했던 대필 사건 있잖아요. 그 담당 검사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정 의원이랑 국회에서 이거 갖고 한바탕 붙었다가 뭐 모르면 잠자코 있어 이런 식으로 막 무시하는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을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물론 인혁당 사건이겠습니다만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은 탑3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전 세계 사법 역사상 이렇게 부끄러운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서 곽상도 의원은 당시 담당 검사로서 강기훈 씨의 잠 안 재우기 고문을 갖다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스스로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는 그때 당시로서는 밤샘 검사가 일반화되었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를 보고 그것을 밝힌 정권이 보수 정권이라고 말한 곽상도 의원은 실제로 자신도 고문의 담당을 했던 자이며 당시에 고문치사가 보수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그런 역사들이 이어져 왔었음을 계속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의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네. 정말 너무 황당해서 저 어제 이거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그러게요.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인간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은 아닌가 보다 정말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 저 말은 하지만서 또 계속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아직도 의원 배지를 달고 우리나라 국회에 앉아 있다는 것도 사실 너무 수치스럽고요. 네. 입만 열면 하여튼 개소리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말 매일매일 화가 나는데 김성태도 요즘 뭐 계속 만취 상태예요. 또 막 소리하고 나섰더라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영화 1987에 대한 이야기로서 1987은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결절 지점이다. 역사적 자산이다. 영화를 관람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을 연출하며 이 영화가 자신들의 영화인 것처럼 포장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이 1987 대통령 거 아니고 우리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있는 건 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다 아는 사실 하나만 얘기해봐라. 어처구니가 없죠. 네. 정말 자유당 쓰레기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당 안에 약간 요즘 막 막말을 막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정신줄 놓게 하는 바이러스가 뭐 좀 떠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살리냐 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것들 다 싹 쓸어서 없앨 때까지 절대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유치하기도 짝이 없어요. 그나마 그 곽상도는 정말 분노했지만 김성태는 좀 유치하잖아요. 말하는 자체가. 근데 더 유치한 언론이 있었어요. 동아일보. 제가 어제 이거 보고 정말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너무 유치해서 좀 논평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강동원 울다 코 닦은 손으로 문 대통령과 악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진짜 코 닦은 손으로 문 대통령과 악수. 저게 동아일보라는 그래도 3대 일간지라는 동아일보의 헤드라인 제목이 저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신문 한 장에 500원, 1000원 하고 팔려고 그러면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게 뭡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유치해서 논평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목만 읽어드리면, 뭐 보여드리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뭐 언론이 난리를 치든 말든 우리 대통령 관람 후에 영화가 지금 예매율이 다시 껑충 뛰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원래 2위까지 내려갔었는데 대통령이 관람하신 그 다음 날 정오를 지나서 예매율이 갑자기 또 올라서 1위로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신과 함께 죄와벌을 이유로 미뤘다. 뭐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누적 관객 수가 400만이랍니다. 네. 개봉 12일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역대 12월 흥행자 국제시장과 동일한 속도라고 합니다. 국제시장과 동일한 속도다. 아, 이것도 저도 좀 유치한 건지 모르겠지만 국제시장은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이버. 시민들이 지금 네이버에 대한 의혹들을 이것저것 계속 늘어놓고 있지요.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검색어 관련 그 노출 자료, 우리 옆에 뭐 지식 백과사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알아보기. 네. 그런 거에 대한 조작 의혹이 나왔어요. 그래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결과값 우측으로 더 알아보는 지식백과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네, 그렇죠. 저 사진에 그림에 보시는 저 빨간색 칸 있는 부분인데요. 김정숙 여사를 검색하면은 저 연관에 네이버에 그 김일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 뭐 김구 선생 나오면 그 옆에 관련된 인물이라든가 역사적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정숙 여사를 검색을 하면 김정숙 검색하면 김일성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저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김일성의 예전에 첫 번째 부인 이름도 김정숙이죠. 김정일을 낳았던 친모. 네. 예, 그분 이름도 김정숙입니다. 그러면은 김정숙을 검색하면은 인물 정보에 그 사람, 그 김정숙이 뜨면은 저게 뜨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첫 번째로 우리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님이 뜨잖아요. 네. 그럼 저 사람이 뜨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저렇게 장난질이 쳐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제보를 제가 보고, 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일단 이명박 부인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김윤호. 검색을 해봤더니 당연히 배우자가 뜹니다. 네. 저렇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또 역대 대통령 부인들을 다 검색을 해봤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노태우의 부인이었던 김옥숙, 그 다음에 전두환의 이순자를 검색하면 당연히 배우자 노태우, 전두환 뜹니다, 같이. 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손명숙 여사, 손명순 여사죠. 그리고 이희호 여사, 김대중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다 뜹니다, 저렇게. 근데 건양숙 여사를 검색을 해봤더니 배우자가 안 뜹니다. 없어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어제 저 내용 나온 다음에 욕을 먹었는지 갑자기 또 저녁 때 새벽 때 다시 검색해봤더니 지식백과가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아예. 참. 이거 이상하죠? 네.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두환부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검색 결과를 쫙 비교해보면 우리 그 건양숙 여사하고 김정숙 여사만 관련되어 있는 지식백과에 배우자가 뜨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유경수 여사는 왜 저렇게 많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관련 지식백과에. 유경숙 여사하고 그 프란체스카 여사 예. 굉장히 많이 뜹니다. 저게 무슨 관계라고 저렇게 뜨는지 전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합니다. 저게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노출이 되는지 조사를 정말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게 뭐 관련 검색어의 자동 필터링인가 생각도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자동 필터링이면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랑 같이 떠야죠. 그렇죠. 권양숙 여사 성함이 특이한 뭐 이렇게 흔한 이름도 아닌데 그러게 말입니다. 안 뜰 리가 없습니다. 저건 분명히 뭔가 조절이 있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한 의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거는 네이버 저거 뭐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우리 민주당이 우리 대통령들을 지금 저렇게 조작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네. 저 네이버의 알고리즘 노출 알고리즘을 정말 조사를 좀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제발 좀 이러지 맙시다. 계속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거 게다가 또 자꾸 들켜. 그러니까 안 들킬 수가 없죠. 그렇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진짜 당에서 안 움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 국민들도 정말 국민청원을 올려야 되나 네이버 조사해달라고 네. 청와대에다 또 부탁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민주당 가짜뉴스 TF가 이제 가동을 시작한다라는 말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홈페이지에 그 페이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 바로 들어가면 뭐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적극 활용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이버 때문에 어제 좀 짜증이 많이 났었습니다. 박근혜가 그 유영아한테 돈을 숨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검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검찰이 그 추징 보전 명령을 했잖아요.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재산 중에 40억 원 정도를 변호인 유영아한테 맡겼다. 보관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검찰이 이제 뭐 10억 원은 현금인데 이거는 유영아 변호사가 이거는 본인의 이제 그 자기가 받아야 되는 수임료다 뭐 이런 소리도 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30억 원은
그 단순 보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다. 10억 원은 그래 네 인건비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나 봐요. 일단 검찰이 왜 이렇게 네. 설렁설렁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추징할 거니까 보전해라. 그러니까 딱 그 보관하고 있어라. 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뭐 압류 딱지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거를 마음대로 이리저리 올리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걸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겨뒀는데 유영하 변호사는 그동안 사실 변호를 매우 설렁설렁해서 박근혜 구속과 탄핵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는 나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돈을 갖다가 슈킹하는 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 수임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얘기할 법조인들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변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변호사로서의 역량만큼은 확실히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 워낙에 역량이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이분 덕분에 정말 한국 현대사가 큰 결절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슈킹하면 안 되지, 이 양반아. 맞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변호 포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재판장에서 막 시를 읽고 나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 다시 재선임 됐어요. 네. 이번에는 그 다른 건이 하나 또 걸렸잖아요. 얼마 전에 국정원 36억 원 뇌물 받은 사건.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사건에 다시 담당 변호인으로 또 선임이 됐거든요. 요거 이제 선임료로 받은 걸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뭐 명분이 있어야 되네. 그래서 얼른 선임장을 제출한 걸로 보이는데, 뭐 어차피 또 다 뜯기겠는데 이거 어떡하나. 네. 게다가 우리 박근혜 씨도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빵에 들어가시는데 언제 나오실지 모르거든요. 꽤 오래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최순실 씨보다 죄가 중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순실 씨보다 더 오래 계셔야 된다고 그러면, 꽤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그때까지 네. 이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다고 보니까 이 양반을 잘 믿으시나 본데 믿을 사람 따로 있지. 예, 제가 보기에 그러게요. 별로 믿을 만한 스타일은 아닌데요. 아마 유영하 변호사는 그 돈 받고 굉장히 신이 나셨을 것 같은데 박근혜 씨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네. 유영하 변호사는 그냥 얼른 빨리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당신 돈 아니에요 그거. 수임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냐 바보야. 맞습니다. 지난주에 1월 4일에 다시 재선임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면담을 했었고요. 그동안은 그 국선 변호사들 면담 거부해갖고 국선 변호사들이 박근혜 얼굴 구경도 못했단 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어디가 아픈 게 맞긴 맞느냐, 뭐 확인 좀 해달라 이런 소리도 했었는데 어쨌든 만났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두 번째로 또 만났대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전하신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검찰이 내 재산에 손 못 대게 해달라 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검찰이 내 재산에 손대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면 검찰이 손을 안 대나 보죠. 그럼 우리 유영하 변호사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검찰이 손을 못 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런 능력 없어요. 그냥 검찰이 손을 대면 손을 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뭐랄까 이건 샤머니즘 시절에 그 부족장이 하시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요즘 그렇군요. 비가 잘 안 오고 있으니 비를 내리게 하라라고 무당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수준의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유영하 변호사가 곧 기후제를 지내나요? 그렇죠. 검찰이 내 재산에 손을 못 대게 하라. 네. 비가 안 와서 시민들이 고생 중이니 비를 내리게 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약간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유영하 변호사님 힘내세요. 맞습니다. 네, 어려운 일일 텐데. 네. 그럼 뭐 관련해서 최순실 그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네. 2월 13일로 2주 정도 연기됐다라는 원래는 이제 1월 26일 이번 달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뭐 미뤘다고 합니다. 뭐 미룬 뭐 내용은 뭐 자료 볼 게 너무 많아서 방대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나오기 있기도 하고요. 네. 네, 어쨌든 예, 빨리빨리 좀 선고를 보고 싶은데 좀 미뤄졌다. 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뭐 2주 참는 거야 뭐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재용 선고 공판이 있잖아요. 네. 그게 2월 5일에 있는데 이제 그 뒤로 미룬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참고하려고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우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계시고요. 또 게다가 전직이 국정원에 계셨었죠. 그럼요. 네, 네. 이분이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로 이관하고, 그러니까 국정원의 수사권을 갖다 빼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 예산과 정보 활동에 대한 감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에 대표 발의한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 김병기 의원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전에 이미 다 정부랑 또 국정원이랑 다 같이 교감해서 만들어 놓은 개정안 있잖아요. 네. 그 이전에 서훈 국정원장이 자체적으로 이제 개혁안을 냈던 게 있지요. 네네. 예, 그거랑 사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네.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걸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이런 입법 발의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런 사건을 보면은요, 일단 네.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정원 소속으로서 이었죠. 네. 그 자기의 이제 소위 말하는 친정집일 텐데, 이 친정집의 이 문제에 대해서 눈 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걸 개혁해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대한민국 국회 내에 수없이 밤하늘 별처럼 많은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과 너무 대비가 됩니다. 검찰 출신들은 자기 친정집에 대해서 뭐 하나 티끌만한 손해가 날까봐 늘 안달복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이 검찰의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 결국 친정집이 맨날 더 욕먹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김병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들과 너무 대비되면서 참 뭐 존경의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뭐 그 경찰 출신에는 이제 표창원 의원이 있는데 그 개혁에 대한 문제들을 또 본인이 얘기하는 네. 경우도 많고, 그런 면에서 참 좋은데, 우리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잖아요. 네네. 어제 알려드렸지만, 근데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판사 출신이지 검사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그렇죠. 검사 출신들이 사실 직접 또 나서줘야지 보기가 좋을 텐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 그래서 뭐 국정원 명칭은 그 안보 정보원으로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거 외에 또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기는 이야기가 좀 가장 컸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정안이 담긴 내용을 대표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슈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 여보, 치약에 대한 두 가지 착각이 있는데 알아? 치약에 대한 두 가지 착각? 첫째, 거품이 많이 나야 잘 닦인 것 같다. 둘째, 매운맛이 나야 잘 닦인 것 같다. 그럼 거품 나고 매워야 잘 닦이는 게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지. 한 치약 회사가 합성 계면 활성제를 빼서 출시했더니 거품과 매운맛이 없어진 후 매출이 확 줄더라는 거야. 오히려 합성 계면 활성제는 치아 건강과 입냄새에 안 좋은데 말이지. 야, 완전 속았네. 그럼 무슨 치약을 쓰냐? 파인프라 치약. 파인프라 치약. 합성 계면 활성제는 물론 에탄올, 사카린, 인공양 타르, 파라벤, 그리고 가습기 성분으로 논란됐던 CMIT, MIT도 뺐대. 나쁜 건 다 뺐어? 그럼 뭐가 좋은데? 특허 2건에 기이한 고유한 기술로 프라그 제거와 실인이 구취에서 탁월한 효과를 준대. 그럼 사줘. 일단 샘플부터 체험해봐. 정치 신세계숍에서 폰케이스, 문블렌드, 에코백 등 이네 굿즈를 구입하면 샘플을 보내준대. 대박! 네, 아랍에미리트 칼둔 행정청장이 어제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었대요.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벌써 한참 전부터 여러 가지 그 소설식 기사를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우리 권순욱 기자가 워낙에 팩트 아니면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없는 사이에 오늘은 우리가 재밌게 한번 소설을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깟 팩트 따위! 재미만 있으면 되지.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재미를 추구하는 뉴스 세계 이쯤 되겠는데, 일단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아랍에미레이트 유사시에 네. 우리 군대가 뭐 파견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제일 큰 의혹은 그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이라는 들어가 있는 걸로 일단 최종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게 전력, 기간, 방식 같은 구체적 언급이 아니라 그냥 포괄적인 문구만 삽입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내용을 가만히 지금 보여드렸던 보도 내용 SBS였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상세합니다, 내용이. 그렇죠. 네, 이제 지금 합의문의 일부를 이제 자기들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도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결국은 끈질긴 SBS의 기자에게 털어놓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막 하면서 네네. 그래서 유사시의 군사적 지원을 파병은 이제 불가피한데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제 지원을 약속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아, 이게 근데 추상의 상세에서 아, 이 일부는 좀 사실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네, 의혹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이제부터 이제 상상의 시간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 요 기사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르죠. 네.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큰 사실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명박이 했다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아주 화끈하게 질렀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유사시 군사 지원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또 이면 합의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 합의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네. 분쟁 시 자동 개입 조항입니다. 그 얘기 UAE와 나오더라고요. 네, UAE와의 뭐 말 그대로 혈맹 관계다라고 그러면 유사시 자동 개입이라고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병돼 있는 부대가 전투가 된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분쟁 지역으로 이제 출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벌어진다고 그러면 UAE도 당연히 중동 국가이고 중동에서 뭐 말 그대로 분쟁은 뭐 하루 걸러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이것은 단순한 한국과 UAE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국가 전체, 이스라엘 그리고 더 넘어서 미국, 그럼요. 더 나아가 중국까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중동 국가와의 분쟁 상황에 자동 개입이라는 조항이 걸려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비서실장이 출동할 문제가 아니라 CIA 국장이 출동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미국도 모르게 서명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 문제는 당장 미국 정부가 뛰어나올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뭐 심각한, 물론 이건 가설입니다만, 예, 네. 자동으로 그냥 같이 간다라는 게 그런 기사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있어서 자동 파병.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미 혈맹 관계처럼 양쪽의 국가 중에 어느 한쪽이 뭐 경고받으면은 무조건 같이 뭐 해주고 뭐 이런 얘기인 건데. 그렇죠. 여기 뭐 일단 만약에 UAE가 이란과 전쟁이 터졌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미국이 어쩌다 보니까 이란과 요즘 사이가 좋아졌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란과 미국이 사이가 좋아져 있는 이건 뭐 미국이랑 중동 국가 순위파 시아파 사이에서는 이쪽이라 좋았다 저쪽이라 좋았다 맨날 하니까 좀 바뀐 상황에서 UAE가 미군과 총뿌리를 겨누는 이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가능해져요. 중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에, 중동 자체가 워낙에 항상 그렇지 복잡한 않습니까? 나라이니까요.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죠. 예, 일단 뭐 협정에 따라 무조건 총 들고 뛰어나가라고 하는 조항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분쟁 상황이 아주 골 때리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냐는 거죠. 일단 대한민국부터 한미 동맹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하는 짓을 이명박 정부가 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물론 소설이지만 정말 충격적인 소설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와 더불어서 예전 기사들이 그래서 요즘 관련해서 막 또 올라오기도 하는데 우리 각각에서 굉장히 꼼꼼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2012년에 원전 수주하고 나서 무슨 상금을 또 줬어요.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5억 원 정도 넘는 상금을 네. 줬는데 그것도 또 이명박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뭐 이런 기사들이 2012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2012년도에 50만 불을 갖다가 이명박이 슈킹했다라는 기사가 다시 들고 나오게 됐죠. 네, 이런 기사들이 다시 돌고 있고요. 정말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저 사람들? 이명박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가 누구 거냐고 수도 없이 수천만 번을 묻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거 50만 불 때문에 빵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엉뚱하게. 예, 이거 슈킹이잖아요, 이거. 게다가 이거 뭐 공소시효고 나발이고 이런 것도 없고, 게다가 이명박이 빵에 들어간다 그러면, 앞서 소설과 연관시켜 본다 그러면, 이걸 제일 환영할 인물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아요. 그래, 저런 새끼를 빨리 빵에 보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공통된 어떤 그 가치관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명박은 더더군다나 아주 오랜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정말 이명박의 최후에 참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받은 돈을 지주머니에 슈킹한 것 때문에 빵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통쾌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 사실 중에서 그것도 꼭 들어가서 그걸로 형량이 다만 몇 년이라도 더 추가시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이 군사 지원까지 해주기로 어쨌든 이런 임용 계약이 사실이라면 이러면서 그 원전 수주한 거 보면 진짜 그 콩고물이 진짜 컸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 콩고물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 자유당 쪽에서 특히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
그 특사로 파견됐다 온 다음부터 굉장히 떠들었잖아요. 뭐 네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등 뜬금없이 뭐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등 야단 법석을 치더니 이번에 칼둔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싹 조용해졌어요. 아유,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혼수성태 김성태가 칼둔 청장의 방안은 이 정부가 일으킨 외교 참사가 수습되는 수습 모드로 접어들었다는 좋은 뉴스이다. 이런 이상한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 그거 말고 저기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논평 중에서 네. 뭐 이런 저기 아부다비 아니 저기 UAE와의 비밀 협정이 된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100배 1000배라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미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100배 1000배 책임질 일만 남았다. 책임져야지. 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놈들이 하도 많이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기억할 겁니다. 책임진다며. 내가 너무 기억력 좋다는 거를 깜빡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또 뭐 좀 하여튼 좀 소위 뭐 속된 말로 똥줄 타나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MB 때 국방장관이죠. 김태형 전 국방장관 네. 갑자기도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 군사 밀약 그러니까 그 비공개 MOU가 있었다는 거를 털어놓으면서 네. 이 내용을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서 시끄럽게 하느니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 그렇게 또 갑자기 이명박 쉴드를 치는 듯한 느낌의 인터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라온 기사였는데요. 중앙일보 인터뷰 김태형 국방장관 인터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야, 정말 이게 그나마 현실 세계라서 그렇지. 본 아이덴티티 같은 첩보 영화의 세계였다고 그러면 진짜 암살팀 출동하는 문제입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요. 제이슨 본 우리나라에 출동할 뻔했어요, 진짜. 하여간 참. 아,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어떤 일들이 또 밝혀질지 흥미진진한데, 칼둔 행정청장이 오늘은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이게 청와대에서 공식 확인해준 입장은 아니고요. 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계속 확인해줄 수 없다입니다. 아, 그럼요. 네, 근데 일단 이런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대통령을 예방하니 임 실장을 면담하니 뭐 이런 소리도 있었고, 그리고 너네들은 저기 청와대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또는 청와대에 누구 인사를 만나든 안 만나든 모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더 무섭지. 맞습니다. 누굴 만날지는 일단 모르고 네. 일단 100배, 1000배 책임질 일만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수감생활 준비 잘 하시고 100배, 1000배면 100배만 해도 수감생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곧 봄이 온다는 겁니다. 너무 춥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뭐, 그리고 그거 외에 또 백은규 전 사업통상부 자원부 장관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원전 정책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뭐, 청와대가 뭐 알아서 하겠죠. 만나든 말든 뭐 저희가 뭐 궁금해할 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한 느낌은 어쩐지 그 올해 안에 우리 대통령님의 올해 외교 중에 중동 쪽 외교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좀 기대를 맞습니다.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언론들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소설들을 쓰고 있는데 그 네. 소설의 내용이 그리 다이내믹하지도 못하고 흥미진진하지도 못하다 이런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하려고 그러면 좀 더 화끈하게 해야지. 자, 우리 저기 제이슨 본이 출동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훨씬 재밌잖아요. 네, 그랬다가 그래. 잡혀갈까봐 조심. 우리 저기 소설을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화끈하게 네. 이게 훨씬 재밌잖아. 그래서 이 암살팀들이 어떤 작전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암살팀. 이제 이 기사들이 훨씬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뭐 우리 저기 국정원이 이걸 갖다 뭐 말리러 뭐 출동을 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 김영석 대표인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오전에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맞고 칼둔 네. 행정청장이 거기서 식사도 같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재밌는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또 내일도 아마 얘기가 있을 거고요. 네, 청와대에서는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그냥 계속 비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무섭지. 맞습니다. 내용 나오는 대로 좀 정리해서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프리즘이었습니다. 언론외부실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2시에 위안부 합의의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이제 언론들 보도들이 좀 내용이 혼선이 있었죠. 정말 좀 이상했어요. 일단 JTBC가 단독으로 이제 하나 보도를 냈었죠. 네. 네. 그 JTBC에서는 그 10억엔 그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이게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던 10억엔을 갖다가 돌려준다라고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그 청와대 코멘트를 따면서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 기존은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사실상 합의 폐기를 의미합니다. 일본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외탁해 놓겠다는 입장이다 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냐면, 일단 처음에는 이 돈을 일본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명시를 예.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읽다 보니
만약에 일본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예탁해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결국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제목에다가는 위안부 합의 10억엔 일본에 돌려준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제목만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든 거죠. 그렇죠. 당도까지 딱 붙여서. 그래서 이게 있었고 또 같은 시간대에 연합뉴스 기사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달랐지요, 조금. 예, 그래서 이거는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는 내일 발표하는데 제협상 파기는 안 갈 듯. 이 얘기입니다. 이건 안 갈 뜻이라는 건 본인들이 이제 외교부에 소위 얘기하는 관계자들을 취재해서 아마 저렇게 이야기를 좀 전해 들은 거겠죠. 네. 네. 근데 사실 또 이 문제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일 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보도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그 한일 합의금 관련 JTBC 보도는 오보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네. 얘기를 하고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입장은 내일, 즉 이제 오늘이 됐죠. 공식 발표될 것이며 공식 발표를 지켜봐 달라. 그 하루를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대차게 질러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외교부에서 사실 이제 외교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론 일본이 위안부 합의 생각하면 미운 나라지만 어쨌든 우리 외교 상대국이고 우리 이국가인데 네. 그쪽 입장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사실 조심조심 가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그냥 언론사들이 갑자기 10억 원 다시 돌려준단다, 뭐 계약을 파기한단다, 막 뻥뻥 터뜨려주니까 외교부에서 참 난감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뭐 물론 정부 공식 입장 아니라 취재의 결과로서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언론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 또 나름대로 본분이긴 한데 문제는 맞춰야 됩니다. 틀리면 서로 망신이에요. 진짜 신문사도 망신이고 보는 독자들도 부끄럽고 정부도 아주 난감하고 틀리면 이제 문제가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JTBC가 이게 적중률이 요즘 좀 떨어지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권순 기자가 없으니망정인데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권순 기자가 그 왕관을 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저랑 뉴스하고 있었다면 오늘 손석희 앵커가 또 망신을 당할 뻔했지요. 아유 정말 예, 정말 심각한 오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지금 일제 그 피해 할머니들 관련해서 다소 시끄러웠던 기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겨레 기사였는데요. 자막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김복동 할머니 방문한 강경화 장관의 쓴소리. 네, 이게 지금 헤드라인입니다. 한겨레 장수경 기자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목을 보면 당연히 강경화 장관이 뭔가 잘못해서 혼났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착각을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항의를 받고 또 기사 제목을 바꾸긴 했어요. 근데 이제 트윗에 올려 있는 기사 제목은 안 바꾸고 그냥 원 기사, 본 기사의 제목만 바꿨습니다. 뭐 그래서 뭐 10억 원을 돌려줘라 이렇게 김복동 할머니가 얘기했다. 네. 이렇게 좀 제목을 바꿨는데 이 내용은 해당 기사가 워낙 좀 시끄러워지니까 강경화 장관이 쓴소리를 들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분위기를 직접 보고 판단하라 하면서 또 미디어몽구가 현장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올렸더라고요. 한 6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미디어몽구 그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저거를 제가 2번 봤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귀가 어떻게 되면 저 말씀을 강경화 장관이 쓴소리 들은 걸로 들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내용은 박근혜 나쁘다 욕하시는 거였고 전 정부가 합의해갖고 어떻게 돈으로 할머니들한테 그 돈을 그렇게 지들 월급으로 쓸 수가 있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그 비판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마치 현 정부가 지금 뭔가 비판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수정한 제목도 10억 원을 돌려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를 보면은 제 느낌에는 뭐 지금 아까 JTBC 보도도 좀 그랬지만 마치 돈을 돌려주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느낌. 그래서 만약에 파기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 같은 거를 밑밥을 미리 깔아놓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욕할 거를 지금 미리 그 판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사실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의도적인 오보가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의심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참 답답한 한겨레는 아무래도 고쳐 쓰기 어렵겠죠. 아니. 이렇게. 잘하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네. 하여튼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어제 그 동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주민은 한 사람을 우리나라 군이 네. 구조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구조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근데 오늘이 남북회담 아닙니까? 그렇죠. 남북회담을 이 사람 같은 회담을 하루 앞두고 또 말도 안 되는 오보를 한 지역신문이 하나 있었어요. 대구신문 남승열 기자가 북주민 6명, 한 명인데 6명이라고 바꾸고요. 동해상 통해 귀순 의사 귀순 의사. 여기서 지금 귀순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지금 남북대 회담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 안 합니까? 그러게요. 예? 머리가 무슨 뇌가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을. 저도 어제 이 뉴스를 갖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싶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네. 이게 무슨 이런 초대형 오보를
그러게 말입니다. 통일부에서 그래서 반박자를 바로 냈습니다. 오보다 반박자를 내면서 한 명이었고 목선으로 갖고 내려온 한 명이었고 표류 중이었다. 그래서 일단 구조를 한 거지 그게 무슨 귀순 여부나 이런 건 아니다. 그냥 일단은 우리 국정원에서 조사는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이 뭐가 됐든 오늘이 남북회담인데 6명이 귀순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고 있는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언론사. 정말 짜증이 나는 얘기였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오류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언론사에서는 소위 말하는 사스말이라고 해서 팩트 확인에 대한 강조를 한 1000번, 10,000번쯤 하는데 왜 멀쩡한 언론 교육을 받으셨을 법한 분들이 이런 택도 아닌 오보를 내시는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정말 언론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언론해보시라는 코너까지 만들게 됐지만 어떻게 하루하루 저 사실 이거 처음 코너 만들 때 만에 하나 이거 소재거리를 못 구하면 어떠지 하는 고민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비판뿐이 아니라 칭찬도,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좋은 얘기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언론 비판 얘기 아니라 언론 해부실로 바꾼 건데 네. 어떻게 된 게 매일매일 수도도 나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해보만 하게 돼. 이거. 나만 아는 게 없겠어. 맞습니다. 하여튼 한심한 언론 얘기 좀 했습니다. 언론 해부실이었습니다. 네, 칭찬합시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그래도 마지막에 언론인을 칭찬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좀 좋은 기사를 써주셨어요. 대한노인회 문재인 대통령 역사상 첫 단독 청와대 신년회에 깊은 감동. 대한노인회가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그제 그 대한노인회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이제 초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신년회를 했는데 그 대한노인회만 단독으로 불러서 청와대에서 신년회를 한 게 이번이 최초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대한노인회가 그렇게 많이 지지했던 옛 정부들이랑 비교가 됐겠죠. 그래서 네.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 칭찬만 하는 기사 같으면 제가 칭찬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 소위 말하는 대통령 빨아주는 기사가 아니고 그 내용이 좀 굉장히 좋았어요. 참석했던 그 대한노인회 간부들 여러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님들에 대한 인터뷰들을 다 따서 그거를 골고루 이렇게 배치를 해서 자기의 그 개인적인 뭐 인사이트나 이런 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인터뷰를 잘 조절을 해서 지금 대한노인회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한테 뭐 어떤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대한노인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쭈르륵 잘 나열해놔서 아주 괜찮은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내용 일부를 좀 소개해 주시면요. 네, 김동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대한노인회 역사상 청와대 초청으로 단독 새해 인사회를 하기는 처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르신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 존경에 16개 시도회장단 등 어르신들 모두가 감동했다. 송인준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참으로 따뜻하고 겸손하게 어르신들을 맞았고 참으로 기분 좋은 소통의 장이 됐다. 네.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이분들이 받은 느낌인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그 대한노인회 회장이시죠,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또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우리 700만 노인들도 국가의 도움만 받을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봉사단체로 거듭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 최근에 그 노인회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그냥 사실은 조금 그 박사모 집회 떠오르면서 인상만 좀 찌푸려지고 그 세대 갈등 그렇죠.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으면서 동시에 그 어쨌든 사회 그 연로한 그 사람들,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대통령을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풀어놓고 있어서 정말 좋은 기사였습니다. 사실 이게 대한노인회가 청와대 최초로 단독으로 들어간 거면 아시아투데이뿐이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좀 언론사에서도 좀 나올 법한 기사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없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노인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잘 지내는 것이 국민 통합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진짜로 노인들이랑 맨날 뭐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 게 무슨 그럼요. 국민 통합이겠습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나라가 나라답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짚어준 기사에 대해서 역시 또 칭찬을 보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참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감동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걸 보니까 대한노인의 뭐 회장님, 뭐 사무총장님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역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일단은 한번 눈 마주치고 나면 다들 아 살아남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좋은 기사 써주신 우리 아시아투데이였습니다. 기자님 성함은 김종원 기자님 오늘 칭찬하실 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9일 화요일 뉴스인 세계가 준비한 소식 이야기는 다 전해드렸고요. 오늘 오후에 프로그램이 있죠? 네. 네. 오늘부터 이제 첫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그냥 일단 처음에는 재미없게 정했습니다. 하승주의 시사경제라고 정했고요. 재미없게 정했다고. 이렇게 미리. 네. 저기 좀 그 보편적인 이름, 재미없는 이름을 정해놔야지 네. 이것저것 하기 편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했고요. 그 뉴스 신세계 오늘 이틀째 해봤는데 정말 너무 스피디해가지고 네. 저한테 딱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내용을 너무 많이 준비해 오는 편이라 스피디합니다. 조금 그래서 줄여야 되는데. 저도 네. 말이 빠른 게 나름대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제 장점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저도 굉장히 말이 빨라서 듣는 분들은 사실 좀 힘드실 거예요. 네. 우리 그 제작군 권순욱 기자는 내일 돌아옵니다. 네, 지금 내일 오전에는 뉴스인세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 김종민 의원의 인터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뭐 정치인 세계 멤버들을 뭐 같이 돌아가면서 뭐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도 목요일은 뭐 윤가피 금요일은 뭐 하승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네, 그러게요. 저 제작군이랑 같이 할게요. 맞아요. 네. 우리 송 작가님도 이거 맨날마다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네, 헷갈리겠어요. 네, 헷갈립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맨날 네. 그렇게 욱욱하는 옥사마다 뭐 이렇게 방글방글 웃는 저를 보니까 시청자께서 네. 좋으시겠지만 재밌었습니다. 네, 송 너무 작가님 힘드실 것 재밌었어요.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내일은 권순욱 기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제발 권순욱 기자 오지 마서 이런 뭐 농담 삼아라도 하지 마시기를. 네. 상처받아요, 그 아저씨. 엄청 상처 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A형이잖아요. 네,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AB형. 네, 그리고 내일 오전에 10시부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그래서 그게 11시 20분 정도에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네. 뉴스인 세계는 부득이하게 내일은 오전 11시 30분에 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뉴스 신세계 말해보니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봐야지. 내일은 신년 기자회견에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시간 조금 미뤄서 시작을 한다라는 말씀 안내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뉴스인 세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네.